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LG 창업자 구인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구인회 LG. LG는 인화를 내세우고 있죠. 아마 5대 재벌 중에서 가문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능성구씨.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벼슬을 지냈거든요. 홍문관 교리입니다. 정오품. 그러니까 정종 해가지고 구품까지 나눴죠. 그러니까 그 18개 중에 약 10위쯤 해당되니까 중위 관리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1급에서 9급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5급. 9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7급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5급 서기관은 고시에 행정고시 같은 데 패스하면은 5급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아무튼 그 구한말에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 음소로 간다든가 무음이죠. 자기 조상 벼슬 덕으로. 아니면 그냥 가짜 관리, 명목만 관리인 사람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홍문관에서 그 시독관으로 교리죠. 정오품으로 근무했다면 대단한 벼슬입니다. 뭐 시골에서 과거에 합격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가문에서 사조, 삼인의식에 쪄들어 있는 그 시대에 사농공상 아닙니까? 계급을 그렇게 나눴죠. 선비, 농민, 공장인, 그 다음에 상인. 상인 중에서도 이 떠돌이 장사. 그러니까 상인 중에서도 이 천민이 하는 장사가 있고, 또 상인 중에서도 괜찮은 장사가 있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궁중에서도 계급을 나눴듯이. 그런데 이 포목상회를 하죠. 예, 이름을 걸고 사에서 상으로, 당시에 천시하던. 지금도 장사하면은 장사꾼이네, 장사치네 하면서 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구인회가 1907년생이니까 그 할아버지로 말하자면 뭐 한 40년만 앞선다 하더라도 그 구한말에 조선시대 그 경향을 그대로 간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장사를 아주 하찮게 보는 시대죠. 그래서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섯 동생이 있었지, 자기도 이제 20대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 조언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넷인가요? 자기 자녀 넷, 동생 다섯이면 9명이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가 교체되는 그 시기에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장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구체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런 그 관리를 대대로 내든, 옛날도 관리 한 3대 못 내면 사실은 몰락한 양반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는 자기 아버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장사로 나간다는 것을 말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고서 놔둬라. 그냥 가서 장사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읽고 자기가 벼슬을 했는데도 할아버지 구연호죠. 놓아줬죠. 그러니까 이병철도 그렇고 정주영도 그렇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한학을 배웠는데 그야말로 정통 한학을 배운 사람은 구인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합격한 정오품까지 올랐던 그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예로부터 아버지한테 교육을 바로 받으면, 저도 자녀들 가르쳐 봤지만 자식들을 가르치면, 제가 학원도 하고 학교에도 있었지만 참 성질이 자주 납니다. 화가 자주 납니다. 중학부터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대 교육은 힘듭니다. 그래서 격대 교육 그러거든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는, 그거는 약간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귀여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숙한 노련한 그 교육관인과 교육 방법, 교수법 이런 게 쌓여 있어서 이렇게 성질을 안 내고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참습니다. 손자는 다 봐준다니까요. 그걸 격대 교육 그래요. 대를 한 대 걸러서 격해서 가르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격대 교육을 받았네요.
할아버지 벼슬까지 지낸 구연으로부터. 그러니까 가문이 대단한 집안에서 손자가 장사를 한다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놔둬라. 그리고 아버지는 반대했는데 할아버지가 승인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한 게 진주에서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 가문의 영광, 할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구인회 상점, 그렇게 1931년에 진주에서 포목상을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원공상, 사에서 상이 되었고, 자기 이름을 걸고서 내가 더러운 이름, 나쁜 이름을, 악명을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게 이제 가문, 명예, 예절, 신용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장사가 거짓말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장사가 이문이 안 남는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장사에서 이 뭐랄까 깨끗한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LG가 내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인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화 단결. 무슨 친목단체 같잖아요. 장사가 이익을 남겨야지. 뭔가 이익을 선점해야지. 인화가 뭐냐. 그래서 기업도 다 사풍이 있고 이미지가 있는데 LG 이미지는 LG가 럭키 골드스타 아닙니까? 럭키 금성. 근데 그 럭키 금성에 대한 이미지를 그 사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수적이다. 그리고 인간적이다. 그리고 LG에서 그렇게 내세우는 인화적이다. 사람의 화합, 화목을 중시한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뒤집으면 좀 진취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온정주의에 빠져서 이익을 제대로 못 챙긴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이게 바로 LG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죠. 그 가문을 중시해야 될지. 할아버지 용인을 받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구한마을 관리까지 지내는데 정오품 관리까지 지내는데 그 가문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구인의 부인이 허씨죠. 제가 그 구인회가 태어난 지수에 가봤습니다. 그 구인회 또 조홍재, 이병철이 다녔다는 지수 초등학교. 옛날에는 몇백 명까지 됐다는데 지금은 문 닫았던가요? 아무튼 이제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합쳐서 요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 가봤는데 문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참 역시 한쪽에 산 밑에 있는데 그리고 허씨 집안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허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지수에서. 지금 면이든가요, 지수면. 그러다 보니까 역시 허씨하고 이렇게 그 동업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또 친척 허만정의 세 번째 아들 허중구라는 사람과 이게 동업을 합니다. 그 동업이 58년이나 지속돼요. 이렇게 58년 동안 동업을 지속하는데 인화를 강조 안 하면 그게 됐겠어요?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대 재벌에서 유일하게 동업을 그렇게 반세기 넘게 지속했고, 그리고 또 가문에서도 동업 사이에서도 이 인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인수인계해서 분리해서 인수합병할 때도 또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잡음이 밖으로 요란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삼성과 현대와 그 인수인계에서 잡음 많이 들린 것하고는 크게 다르죠. 역시 인화를 강조하는 이 회사가 정말 화목하게
오랫동안 동업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처음에 투자할 때 35%인가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허씨가. 근데 나눌 때도 그 분깃 그대로 아주 조용히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범 LG가 LS, LIG, 요즘 LIG 그 회장 돌아가셨던가요? 그 다음에 LG, 이쪽은 이제 허씨, GS 잘 분리를 했는데, LG가 내세우고 있는 인화를 구호로가 아니라 실천을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삼성과도 사돈관계를 맺었죠. 이 구자학 삼남이던가요? 거기가 이병철 차녀 이수기와 결혼을 했죠. 근데 문제는 삼성은 LG하고 달라요. LG하고 달라서 온정주의가 아니죠. 실력주의죠. 능력주의죠. 그래서 말썽이 이런 게 동양방송이든가 같이 방송됐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안 돼서 사원들끼리 갈등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잘못하다가는 사돈 간에 이게 의리를 상하겠구나 해가지고 빠져나와요. LG가 빠져나와요. 삼성은 그런 면에서 이 좀 효성과도 갈등이 있고 사돈 관계인 이 LG와도 좀 그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더 큰 갈등은 뭐냐면은 전자에 빨리 진출했거든요. 59년에 진출했습니다. LG에서. 골드스타, 금성. 그 다음에 69년에는 반도체도 또 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병철이 68년에 전자회사를 세우죠. 이게 그냥 같이 골프장 갔다 오더라고요. 그때 그 이병철의 큰아들 맹이가 따라갔는데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병철이. 이제 나이는 더 많아요. 구인애가 3살인가 더 많았는데 학교는 이렇게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지수초등학교. 옛날에는 뭐 서너 살 같아도 형 친구들이랑 학교 다니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래만 해도 제가 58년 개띠 63세인데도 우리 또래만 해도 여학생들은 뭐 나이가 2-3살 많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전부 다 58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5년생도 있고 막 5, 6년생도 있고 그래요. 그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병철이 그 전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선을 하니까 아주 싸늘하게 변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좀 이제 서먹서먹한 갈등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이 인화를 강조하는 구인의 LG,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 그 이름에 가문에 흑칠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아주 밖으로 파열음이 요란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LG가 그런 성격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그 방송사 할 때도 그랬고 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LG가 이 전자산업 59년에 나갔지. 그래서 텔레비전이다 라디오다 먼저 만들었잖아요. 냉장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이 늦게 뛰어드는데 가전에서도 얼마나 요란하게. 그리고 69년이니까 삼성보다도 훨씬 빨리 반도체에 나갔는데도 이 LG는 반도체에 빅딜 해가지고 현대 하이닉스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번에 SK로 얼마 전에 또 넘어갔죠. LG가 참 선점은 했는데 선두 경쟁에서는 이렇게 삼성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정 같은 데서도 삼성하고 뭐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 전체로 봐서는, 전체 국익으로 봐서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구도인데 이 사돈지간 기업이 이렇게 갈등을 빚었습니다. 삼성의 이 사훈과 LG의 사훈이 달라서 그렇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산업사회에서 이 사업체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참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화를 강조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취성이 부족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판단이 늦고 돌발 상황에는 좀 그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사원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라든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사원들한테는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뭐 이 삼성은 관리 아주 빡세게 일시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사업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그 장점이, 유교적 장점이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이 유교 시대가 아닌데 첨단 시대인데, 첨단 산업일수록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인화를 강조하고 여기서 단점이 많이 노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인수인계는 아무튼 이 장자상속을 강조하는데, 이번에 구광모 같으면 그 구본능 아들이던가요. 근데 구본무 그 회장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장자상속을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왕족 그 승계, 예, 그걸 보는 듯하죠. 양자 드리고 뭐 하는 거 이거 요즘에 보기 드문 풍경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그 뭐 LG에서는 가문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이 상속권, 지분 이런 데서도 그런 전통을 중시합니다. 예. 58년이나 이 허씨 가문하고 같이 통합을 했다는 거. 그리고 경영은 이 구씨, 자금은 허씨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 투자를 했지만 참모적으로 참모 역할,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그룹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포목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전자라든가 뭐 아주 많은 분야의 보험이라든가 금융 뭐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죠. 지금도 보면 이게 이 패션이든 뭐 플라스틱, 그 화학, 정유, GS 이런데 이제 뭐 이쪽 저쪽 분리된 종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물류, 그 다음에 슈퍼, 마트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죠. 그리고 현장을 매우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자기 아들들도 현장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본무 회장이라든가 그 가문 이렇게 유언하는 것도 패턴이 있는데, 유언할 때 되게 이제 자녀들한테 내가 너희들 좀 현장에서 너무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것은 내가 바닥서부터 경영하는 사람은 위에까지 알아야 되지. 이게 진폭이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든 위아래로든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시킨 것이니까 그 의도를 알고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경영할 때 바닥에서 위까지, 좌에서 우까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경영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구광모 같으면 양자로 들어가서 기업을 승계했는데 매우 젊죠. 40대 초반이던가요. 그리고 이 처음에 장사할 때 20대부터 신용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잘 됐잖아요. 포목 장사할 때 뭐 남강이 한 번은 범람해가지고 36년 홍수 때 범람을 해서 옷감을 다 버렸는데 그때 돈으로 8,000원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기가 시작할 때 그 4,000원도 안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옷감 값이 어마어마했는데, 또다시 그 원창 약방이던가요? 그 원씨한테 가서 약방하는 사람한테 또 10,000원을 빌려다가, 근데 신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용으로 빌려서 사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뒤에 자기가 믿는 사람은 신용으로 거액도 빌려주는 또 그런 담대함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고, 어떤 현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 신용 경영을, 인화를 중시하는 경영을, 그러니까 유교 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윤리 경영이라는 게 참 이 사업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법도 안 지키는 세상에서 이 그 위에 있는 윤리나 종교적인 차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LG는 그런 경영을 해왔다.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됐는데, 장점을 잘 강화하고 단점을 상쇄할 만한 이 뭐랄까 장점, 단점을 메우고도 남는 장점, 그것을 개발한다면 유교식 그 뭐랄까요 경영 법칙도 오늘날 통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LG를 출범시킨 구인회, 그리고 그 뒤로 그 승계를 해오면서 구축한 이 LG의 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문을 중시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정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명절할 때 그 명절 며칠도 굉장히 그 의미를 폄하해 버리는데, 사실 그때 가문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돼야 애들 한둘이 모여서 조카들까지 하면, 우리도 이제 6남매니까 한 20명 안팎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대가문의 뭐랄까요, 풍모를 한번 보고, 그때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 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써 그런 어떤 가풍을 형성하는, 그때 며칠만이라도 이 가문의식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3인 의식이, 계급 의식이 투철하는 시대에 산업공상인데, 사에서 상으로 그 가문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름을 걸고 구인의 상점을 차렸죠. 그 다음에는 역시 인화를 중시했죠. 그래서 허씨 가문과 58년이나 큰 갈등을 빚지 않았죠. 그게 아까 그 삼성과 사돈관계인데도 이 방송사업이나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성견지명이 있었고, 현장을 중시했고, 그 신용을 생명처럼 여겼다 하는 것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비슷한 점을 많이 띈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인회처럼 멋지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 이 동네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한 30분 거리에 있는 중개사와 미용실이 많습니다. 미용사가.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중개사들은 가끔 보이는데 미용실은 10개 중에 내가 볼 때는 하나인가? 그런 거 더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이 요새도 이렇게 드문 시절에 1931년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던 구인의 정신을 물려받으면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